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진 김복순 강사입니다. 지난 1강에 이어 이제 2강으로 찾아뵙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상 보시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1강 때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잘 찍는 요령 333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아이 레벨 앵글, 그 다음에 풀샷, 미디엄샷, 클로즈업샷, 그다음에 적정 노출, 노출 과다, 노출 부족으로 사진을 다양하게 찍어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진 잘 찍는 요령,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찍어보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실습들은 해보셨죠? 자, 오늘은 그렇게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스마트폰 기본 갤러리 앱에서 기본 보정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진을 촬영하는 실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배웠고 잘 찍기 위해서는 많이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찍고 나서 우리가 찍은 사진을 갤러리에서 확인을 할 건데요. 자, 그럼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지금 앨범이라고 적혀 있죠. 앨범으로 사진을 보는 방식이 있고 또 이렇게 시간 순으로 사진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 안에서는 사진, 앨범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건 시간 순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날짜 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앨범으로 되어 있다는 건 내가 카메라로 찍었으면 카메라 앨범이 들어있고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다운받았으면 카카오톡, 또 다른 곳에서 그냥 밴드에서 사진을 다운받았으면 밴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를 조금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찍은 사진을 이제 찍고 나서 우리가 사진을 먼저 잘된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이 남아있죠. 이제 선별을 해볼 건데요. 사진에서는 A컷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진을 이제 한 장씩 열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열어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볼 건데, 내가 이제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 하면 여기에 하트 표시. 자, 요거는 즐겨찾기거든요. 즐겨찾기가 LG폰에서는 아마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들은 즐겨찾기에 가게 되는데요. 즐겨찾기 방은 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 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줄짜리에 들어가면 즐겨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제가 체크했던 이제 이 하트 표시를 했던 장면들이 다 모아지게 되는 거죠. 폰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폰은 여기 세 점짜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즐겨찾기로 해서 그럼 내가 사진을 이제 A컷을 선별했던 것들을 이제 보고 거기서 선별한 사진을 이제 후보정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선택해서 후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갤러리에서 사진 후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갤러리 앱에 가면 좀 전에는 즐겨찾기 했고요. 자, 여기 연필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필 모양은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데 좀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럴 때 이 자르기 버튼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 사진 용어로는 크롭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크롭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크롭은 내가 1대1로 크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4대3으로 아니면 또 3대4로 크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16대9로 아니면 전체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풀 사이즈로 자르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화면을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좌우 반전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키스톤을 보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쪽을 조금 더 강조하거나 이쪽을 조금 더 바르거나 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구름 모양은 좀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을 따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버튼은 자르기도 하고요. 또 수평 수직을 맞출 때, 내가 찍은 사진이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을 때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을 맞췄다 싶으실 때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뭔가 이거 작업을 하시다가 겁먹지 마시고 뭐 잘 안 된다 싶으면 원본 복원을 다시 누르시면 아까 원본 그대로 살아납니다. 자, 자르기 버튼에서는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또 회전도 할 수 있고 수평 수직도 맞출 수 있었죠. 자, 다음 기능은 이제 필터입니다. 자, 내가 찍은 사진의 색감과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제 이 필터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요. 필터는 이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정하기 힘드시면 이 필터만 잘 사용해도 사진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그럼 이제 이 필터 중에서 흑백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백 사진인데 채도를 빼면 이렇게 흑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흑백인 흑백인데 이 흑백하고 좀 컬러가 좀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지금 이 선이 보이시는데 이 선을 조금 오퍼시티를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정도 흑백이었는데 이걸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약간 컬러들이 묻어 나오죠. 왠지 빛바랜 사진인 것처럼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보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선까지가 정답이겠죠. 나는 이 사진이 좋아. 아니면 나는 이 사진이 좋아. 내가 얼마나 보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족하는 결과값은 이제 제가 본인 스스로가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메뉴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뉴에서 밝기, 노출,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옆으로 이제 넘기시면 되는데요. 채도, 색감, 화이트 밸런스, WB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보통 사진 보정에서는 이런 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밝기는 사진에서 이제 그 말 그대로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노출도 비슷한 기능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는 따로 이제 구분을 시켜놨는데 보통 사진에서는 밝기랑 노출이랑 비슷하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비. 조금 더 어두운 것은 조금 더 어둡게, 밝은 것은 조금 더 밝게 하면서 색감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는 밝은 것을 조금 더 강조시켜주고요. 옆에 있는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강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채도는 색깔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자, 제가 좀 전에는 흑백에서 약간 채도를 뺐기 때문에 이 사진 말고 원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본의 이 색감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채도에서 채도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올려주면 지금 파란색이 되게 파랗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초록색은 더 파랗게 변하고 노란빛은 더 강해졌는데 이 채도를 또 너무 이렇게 심하게 끌어올리면 좀 과한 사진이 되겠죠. 자, 아까 원본 사진은 이랬는데 채도를 살짝 올려주면서 조금 더 색감이 좋은 사진이 되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색감이 굳이 진한 거 말고 그냥 조금 아까 흑백처럼 조금 더 흐릿흐릿하면서 빛바랜 사진인 것처럼 보이고 싶다. 이럴 때는 채도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퍼시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메뉴 색감인데요. 자, 이것도 빛을 그린빛이 더 강하냐 아니면 이제 보랏빛이 좀 더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버튼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움직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끝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사진에 있어서는 화이트 밸런스는 참 중요한 기능인데요. 흰색을 흰색으로 보이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곤도에 따라서 여기 K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세곤도로 나타내는데요. 세곤도에 따라서 이제 요쪽으로 더 가면 이쪽으로 더 가면 색감이 지금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푸른빛이 강해지고 붉은빛이 강해지고, 자, 이것을 세곤도를 조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깊이까지 켈빈 값을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질 수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 밑에 칸 중에서 지금 자르기,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능, 요거는 이제 후보정, 색 보정이었죠. 자, 이제 스티커 기능을 한번 볼 건데요. 스티커는 사진에 뭐 내가 좀 가리고 싶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좀 다양하게 있죠. 어쨌든 일부러 좀 붙여주기도 해요. 재미난 요소를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지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스티커를 특히 이제 초상권 때문에 사람을 가리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가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능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제 내가 손글씨 쓰듯이 적을 수가 있는 건데요. 노트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해서 그런데 보통 손으로 손글씨를 적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지우개고요.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다가 글을 적고 싶으실 때 적용하시면 되고요. 색감은 여러 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적는 거였다면 이제는 정자체로 여기 폰에 있는 글자체로 글씨를 깔끔하게 입력하는 건데요. 자, 좀 전에 보셨듯이 텍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이쪽에 이 버튼입니다. 자, 텍스트 초열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적었죠. 자, 이걸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테두리가 생기고 연해지고, 테두리 없고, 테두리 생기고 연해지고. 자, 이거는 효과죠. 이런 식으로. 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눌러보면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누르시고, 하다가 안 되면 다 보정이 끝나고 나면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안 되면 원본 목을 누르시면 원래 원본 그대로가 보정이 되니까 무조건 그냥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갤러리 앱을 활용해 본 김에 스마트폰으로 갤러리 앱 활용하는 법을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사진으로 보는 방법과 앨범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사진을 찾을 때 내가 한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을 좀 찾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넘기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을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주면 연도별로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2020년도 말고 2019년도에 찍은 사진을 찾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 방에 연도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했던 거는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펼치고 모으고 했는 거거든요.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을 화면에다 붙이고 손을 모았다가 오므렸다가 하면 이 사진이 보여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쓸 때는 한참 지난 사진을 좀 찾고 싶을 때, 지금 제가 2019년도 사진을 쉽게 찾았죠. 자, 2019년도에 와서 자, 다시 두 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벌려주면 월별로 사진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19년 12월, 2020년 제 1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줄에 지금 7장씩 보여줬죠. 한 줄에 7장, 4장, 3장, 2장, 1장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손가락만 두 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하면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정보값을 좀 알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진을 내가 언제 찍었더라? 그리고 어디서 찍었더라?
궁금하실 때, 자, 사진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렇게 쑥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그 밑에 이런 값들이 나타나는데요. 2020년 11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찍었고, 자, 이 사진은 2.14 메가바이트고, 경남 김해시 서상동 가락로에서 찍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에서 위치 찾기를 위치 부분을 켜놔야겠죠, 버튼을. 그리고 이 제 카메라에 대한 기종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진의 정보를 원본 사진 값이 내 사진은 이렇게 2.14 메가바이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주고받을 때 사진이 일반 화질과 고화질과 원본 보내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메가바이트가 아니라 킬로바이트로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사진을 전송받았을 때 그 사진을 다운받은 그 사진을 사진 크기를 확인해 봤을 때 여기가 메가바이트가 아니라 킬로바이트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원본으로 전송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원본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의 지도 위치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스마트폰 기본 갤러리 앱에서 보정을 해보는 방법을 배웠고요. 다음 3강 때는 내가 찍은 사진과 내가 직접 손글씨로 쓴 글씨를 합성해 보는 거, 아니면 좋은 캘리그라피 글들을 같이 합성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사진에다가 좋은 글귀, 뭐 시도 좋고 좋은 명언도 좋고 이런 것들을 직접 적어 놓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플 2가지를 활용해 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몫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